언론은 사회 중요 이슈를 조명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분야의 소식과 사건, 사고들을 보도합니다. 하지만 언론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간혹 우리의 명예나 초상권과 같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권리 보호 의식이 강해지면서 인격권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민들 각자가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데 적극적이어서 최근 언론 보도로 인한 다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잘못된 보도 때문에 일어나는 다툼은 대개 명예훼손과 관련한 것입니다. 명예란 쉽게 말해 우리의 이름값입니다. 잘못된 언론 보도로 우리가 가진 이름값, 즉 가치가 나쁘게 평가되거나 손상을 입었다면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보도된 사람이나 단체가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당사자 특정이라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아무리 자신에 대한 보도라고 주장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당사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의 2번째 요건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입니다. 즉, 보도 내용이 그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문의 사설이나 칼럼과 같은 의견 혹은 주관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따지기 어렵습니다. 한편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고 하더라도 경멸적이고 인신공격적인 표현의 경우에는 명예훼손과 별도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려면 보도 내용이 부정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도된 사람이나 단체의 선행을 다룬 기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언론 보도가 누군가를 명예훼손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의미 있는 보도에 명예훼손 책임을 지게 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보도 내용이 앞으로 말씀드릴 조건을 충족한다면 언론은 명예훼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선 언론 보도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공익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흔한 가십거리나 시청률을 높일 목적으로 선정적인 내용을 다룬 보도라면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공익성과 동시에 보도 내용이 진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판명되더라도 취재하고 보도할 당시 누가 봐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명예훼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지금부터는 언론이 자주 다루는 공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누가 공인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을 공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고위공직자는 물론 공공기관 임원, 더 넓게는 연예인이나 유명 스포츠 스타를 공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까지 공인으로 봐야 하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공인이라면 언론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실명을 공개해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인의 범위를 너무 넓게 규정하면 평범한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법원 판례는 누구를 공인으로 봐야 할지 판단하는 좋은 참고가 될 만합니다. 다음으로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 침해에 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얼굴이나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언론이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사진을 보도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 본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동의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단 본인의 동의가 명시적으로 없었더라도 시위 현장 취재의 경우 당사자가 이를 보도해도 된다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몰래 인터뷰한 내용을 음성 변조하지 않고 보도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동의 없이 함부로 보도에 사용하면 각각 음성권과 성명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사자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주소, 직업 등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보도하거나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 보도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잘못된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우선 해당 언론사에 정정 보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려면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이거나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그리고 포털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 조정 신청은 대상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법률이 정한 청구권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추후보도, 그리고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먼저 정정보도 청구란 언론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를 때 사실대로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반론보도 청구는 피해자가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자기 입장을 보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추후보도 청구는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를 받고 있거나 구속됐다고 보도된 사람이 추후에 혐의가 없거나 무죄로 밝혀지면 그 내용을 보도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가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배상금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청구는 개별로 청구할 수도 있고 몇 가지 청구를 함께 묶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피해자와 보도를 한 언론사는 위원회에 출석해 조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와 언론사가 합의를 이루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서 언론사는 합의한 대로 정정 보도문 등을 보도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인데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조정 결과와 상관없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됩니다. 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재판상 화해와 같아 번복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언론 분쟁의 유형과 해결 절차를 살펴봤습니다. 더 심도 있는 내용을 원하시면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 분쟁의 해결은 무엇보다 신속성이 중요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하신다면 빠르고 비용 없이 간편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언론중재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고